취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경입니다. 해야 될 거는 되게 많은데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습관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취업 성공을 위한 습관 들이기, 또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 성공 취업을 위한 습관 혁명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습관 혁명. 성공 취업도 알겠고 습관도 알겠는데 갑작스럽게 무시무시한 혁명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그렇죠. 혁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의 틀을 뜯어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추진돼서 성공을 했을 때에는 역사의 영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패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마음은 절박한데 행동이 절박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습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 미루고 또 자꾸 해야 될 건 많은데 착수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혁명과도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시무시한 성공 취업을 위한 습관 혁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혁명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성공, 실패. 제가 숱한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성공의 사례, 실패의 사례를 보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습관의 문제였더라. 이런 것들에 제가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습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하라.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취준생들의 입장으로 가져본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취업 준비를 열심히 잘 해야 되죠. 그래야 취업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행운이 그런 기회를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 취업에 이룰 수가 있겠죠. 자, 인사 담당자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인사 담당자를 경험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취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프트 스킬만을 익혀서 운 좋게 취업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행운이고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나서 성공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뽑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취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거를 반드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습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습관 혁명과 시간 관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될 것들은 많아지는 상황.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 한 가지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할 것이냐. 여기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혹시 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지금 때죠. 아직 취업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토익도 점수를 높여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인턴을 통해서 실무 경험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벌써 방학한 지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불안하죠? 네, 시간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자꾸 고배를 마실 바에는 차라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졸업유예라는 것을 나도 한번 해보자. 막상 졸업유예를 했습니다. 시간은 남아 돌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졸업 유예를 하고자 했던 그 목적, 많은 시간을 취업 준비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졸업 유예를 한 입장에서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벌써 유예기간이 다 끝나갑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겠죠. 몇 군데 채용 경고가 있길래 지난번에 작성해둔 자소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만 절박했지 행동은 절박하지 못했습니다. 자,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어려운 결심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시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문제는 시간 관리였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돈처럼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조금 유예를 시켜놔다 다음번에 모아서 쓸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죠. 예. 또 한 가지는 무한정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자원 한정되어 있죠. 자, 사람이 생김새가 각각 다릅니다. 그죠? 생김새가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신이 준 선물, 똑같은 공평한 자원은 뭐냐면 하루 24시간의 시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간 때문에 근근근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자,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이라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돈이 많아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로 저축하거나 저장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전기도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발을 묶고 나도 알아서 움직여 가죠. 자, 또 한 가지로 신의 영역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게 또 한 가지고요. 부지불식간에 항상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또 시간이 가진 특성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지요. 예, 이것도 역시 시간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제한된 시간을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공에 이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방법 3가지를 제가 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뭐 좋은 거라고 하면 자꾸 채워 넣으려고만 하죠.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장 강박증에 속해 있는 사람들. 뭔가 자기에게 필요할 거다 싶으면 무작정 갖다가 쟁여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활용되지는 못하죠. 공간만 차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게 맞습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칩니다. 돈 들고 빨리 쫓아오라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전부 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내 주관 없이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날리게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를 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죠. 또 몸과 관련돼서 건강식품을 뭐 섭취하는 건 어떻습니까?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나한테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불문하고 무조건 먹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장병 환자가 많다고 해요. 예, 그런 부분도 그 신장병이 많아지는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자,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더 중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풍경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일반 가정집에서 보여지는 냉동실의 모습들입니다. 자, 냉장고는 진짜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것들을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식문화의 일대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요긴한 발명품이죠. 그런데 이게 발명이 되고 나서 우리 삶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도 많이 처리를 하게 됐죠. 자, 보세요. 언제 먹다 뒀는지도 모르는 떡 조가리, 빵 조가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갖다 쑤셔 넣는 거죠. 근데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 관점에서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우리는 좋은 거라고 그러면 무조건 채워 넣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춰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움직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채워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빼낼 것이 없는
꼭 필요한 것들만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완벽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궁궐에 쓰이는 제목들, 소나무, 금강송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새는 뭐 그게 정말 귀해졌습니다만은 그러한 제목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씨를 뿌려서 발화된 대로 자라나고 있는 자목들을 그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솎아주기가 필요하죠. 이래야 규모가 큰 제대로 된 제목을 키워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를 낱낱이 한번 구분지어서 적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일, 오늘 하루 종일 한 일 세세하게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의 시간을 썼는가 이거를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나한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하다고 높다면 A쪽에 표기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야 이거는 정말 시간 버리는 거였어.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D에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본인이 뭐를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를 한 일주일 정도만 계속 추적해서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하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정말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얼마만큼 쓰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패턴을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저는 시간 관리의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구조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적어봤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D에 해당되는 것들 그게 어떤 거예요? 없애야 될 것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봐서 1차적으로 없앨 것이 뭔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주요낼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화할 것. 자, 이것을 2번, 3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 이게 시간 관리의 첫걸음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거하라 첫 번째 했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의 사용처. 이거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 노력이 시간 관리, 시간 혁명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2번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86,400원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무엇 하는 데 쓰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야, 이 취업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꽁돈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자친구랑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바캉스를 한번 갔다 올까? 86,400원이면 좀 바캉스 가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긴 하네요. 아무튼 뭐 사람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이번에 무슨 책을 꼭 좀 내가 사서 봐야 되는데 그 책 사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게임방 가서 뭐 게임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각양각색일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6,400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이거를 뭐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게 어떻게 잘 써야 이게 효과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선택을 하실 텐데 하루에 86,400초라고 하는 째깍째깍 날마다 똑같은 그 수치로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얼마만큼 알뜰하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쓰시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쓰는 데에도 어떤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옳은 방향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보내는데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가를 한번 구조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급한 거냐 아니냐. 긴급성의 관점에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일이 정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긴급한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냐. 근데 재미난 것은요.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긴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이해의 관점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이거 하지 않으면 뭐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용변이 갑작스럽게 급해졌습니다. 이거 급한가요, 안 급한가요? 급하지요. 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급박한 위기,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 누군가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마감 시한이 정해진 약속, 그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런 것들 참 중요한 일이죠. 어떻습니까?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이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해결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테니까요. 자, 또 한 가지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급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정말 중요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예방하는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 살면서 중요한 게 자기개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구축. 지금 당장에 뭐 쓸속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나중에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늘 번아웃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중에 힘내서 능률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란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미래를 위한 대비하는 것들. 이게 두 번째 해당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급하다고 자꾸 울려대는 전화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바쁘다고 아우성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3번에 해당되는 부분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즉, 제일 먼저 손을 대서 처분을 해야 될 것들, 없애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한번 보죠. 수다성 전화나 지나친 TV 시청이나 뭐 늘 반복적으로 하는 중독성의 게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때만 되면 잠을 자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SNS 아무 무의미하게 SNS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 2, 3, 4번 중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구조정의 칼날을 먼저 들이대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당연히 4번에 해당될 것들인 겁니다. 그다음에 3번도 역시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하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1번과 2번입니다. 자, 1번과 2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것은 1번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부분, 새로운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했던 것. 즉, 몸에 좋은 것들을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되고요. 몸에 나쁜 것들은 과감하게 떨쳐내야 됐었고 그다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했어야 될 운동과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그것들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몸에 이상이 당장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루어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1번의 상태가 돼서 내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데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1번이 되어서야 그때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반복의 패턴들이에요. 자, 한번 우리 그러면 이거를 취업 준비로 한번 끌어다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직무를 정하고 기업을 정하고 그래서 뭐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뭐 인턴도 해야 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필요한 과정 교육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1, 2, 3학년 때는 그거를 잘 못해요. 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멀리 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서 4학년이 돼서 이제 취업이란 걸 나도 해봐야 되겠네. 남들이 벌써 취업을 했다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때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시간은 제한돼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많고 발버둥 치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번이 되어서야 착수했다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과감하게 뭘로 옮겨라?
2번에 해당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면 1번에 닥쳐서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하는 것들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지만 2번에 해당되는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되면 1번에 닥쳐서 아우성치면서 정신없는 상황은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1, 2번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실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거하자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여유로운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급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먼저 실행에 옮겨서 급하다고 아우성치는 것들을 줄여가자.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행하는 거. 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행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보배다. 그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적자생존? 이거 뭐 진화론에 관련된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적자는 얘기죠. 자,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은 휘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잊혀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글로 적어놓은 것들은 언젠가 꼭 소중하게 쓰이는 자산이 되고 우리를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적자생존, 글로 적어놓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적을까? 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구조적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취업 준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아직까지도 뭐 스펙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스펙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직무의 역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격증 취득 중요하죠. 내 직무와 관련돼서 내 직무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면 당연히 취득해야 되겠죠. 근데 자격증 취득하는데 시간이 뭐 짧게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게 필요합니다. 자, 어학 성적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듯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유와 의미가 필요해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왜 해야 되는데 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학 성적을 왜 올려야 되지? 공공기관을 보니까 그쪽 지원서를 작성해서 하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는 기본 토익 점수가 있더라. 그럼 나는 아직 토익 점수 기본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그 정도는 올려야 되겠네. 이유와 의미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목표 수준. 그러면 점수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될 것인가? 언제 자격증을 딸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 대부분 여기서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해놓지 않고 딸 때까지 이렇게 느슨하게 잡아놓고 나서 여유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제가 경험상 비춰볼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활동. 당연히 여러분들 뒤따라야 되겠죠.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사서 언제까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과정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글로 적어져서 차분하게 차근차근 관리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는 86,400초. 하루는 86,400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초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따로 계산 안 돼서 알 겁니다. 하루에 1%의 시간을 계획 세우기에 할애한다면 나머지 99%의 시간을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86,400초의 1%면 어느 정도 되죠? 864초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분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약 10분에서 15분 사이가 되겠죠.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시간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에 할애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주도적으로 하루의 삶을 이룰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목표치에 그만큼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 통상적으로 이건 뭐 언제 아침에 세워야 된다, 저녁에 세워야 된다. 이거 따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대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차근차근 떠올려 본다. 그걸 그냥 편안하게 적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목표를 부여를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내가 토익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책을 몇 페이지까지 본다.
자격증 시험 공부를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어떤 기본서, 수험서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고 그 목표치를 하루하루 달성해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목표치에 달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유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분 단위로 타이트하게 해놓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전체가 다 어우러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아까도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순위. 어떤 게 정말 중요하고 먼저 착수해야 될 부분인가를 반드시 명시를 해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유부단과 연기하는 습관과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지면 포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가져왔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극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이 일은 꼭 해야 돼요. 우리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유쾌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미루자. 이렇게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것을 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은 유쾌하지 않아. 그러나 꼭 중요해.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빨리 해쳐버리고 다음에는 그냥 좀 여유롭게 가자.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미루어서 그게 나에게 도움되는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없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일수록 먼저 끝내버리면 그 나머지의 시간이 훨씬 유쾌하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까지 우리는 시간 관리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원칙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제거된 영역에다 채워 넣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중요성의 관점에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실행에 옮겨서 꼭 우리 몸에 건전한 습관으로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험 생활에 꼭 필요한 습관들, 우리 몸에 장착시켜야 될 습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